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마천 사계 열전, 골기의 열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사마천이 기록한 골기의 열전에 소개되는 인물은 춘추시대 때 초나라 궁중에서 예능인으로 생활을 했던 우맹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우맹이 초나라 장왕에게 풍간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책 속에 사기 원본과 번역본에 이 우맹이라는 사람이 전국시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오류입니다. 이 우맹은 초나라 장왕 때 활동을 했죠. 그래서 초나라 장왕은 춘추 5패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전국시대가 아니라 그 이전 시대인 춘추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천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와 같이 약간 시대적인 착오를 일으킨 것을 그대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우리는 잘못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맹은 초나라 장왕이 그 왕이 아끼던 말이 죽자 말에 대한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우맹이 풍자적으로 내지는 언변으로서 만류하는 내용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초나라에서 재상까지 지냈던 손수고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손수고의 아들은 아버지가 재상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빈곤에 허덕이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우맹이 직접 손수고의 모습으로 변장을 한 다음에 초나라 장왕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결국은 손수고의 아들에게 장왕이 봉지를 하사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한 나라를 위해서 큰 공적을 세우고 죽은 그의 후손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가 아끼던 죽은 말에는 그리도 공을 들이는 초나라 장왕을 일깨우는 풍자였던 것이죠. 자,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독립운동 후손분들과 친일 매국을 일삼던 후손들이 비교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본의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세상을 누리다가 그 부와 명예까지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죽고, 어떤 분은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도 공산당이었다라는 명목으로 빨갱이 취급을 받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1900년도 초 과거 러시아, 소련의 레닌이 공산당을 세우고 그 뒤로 스탈린이 물려받으면서 공산당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변질됐는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오로지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 반공 이데올로기에 올라타서 독립운동가마저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국노는 살고 애국자는 죽어가는 이러한 세상에 과연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있는 그런 세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한 간토 터벌대 놈들과 독립투사의 평가가 이렇게 뒤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골기의 열전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깨우치는데 아주 좋은 역사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초나라 장왕은 춘추 5패 중 한 사람입니다. 이런 장왕에게는 아주 아끼던 말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왕이 이 말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아꼈는지 몰라도 초나라 장왕은 말에게 그 시대에 가장 좋은 비단옷을 걸치게 했고, 또 말이 묵고 있는 마곡간도 지금의 최고 호텔 스위트룸 이상으로 꾸며가지고 말이 자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었고, 또 먹는 거 역시도 말에게 그냥 당근 하나면 될 것을 설탕에 절인 대추를 먹였다고 합니다. 당근 하나면 충분한데 설탕에 절인 대추까지 먹입니다. 그러다가 이 말이 오히려 잠도 너무 잘 자죠? 영양도 너무 많죠? 그래서 영양이 넘쳐 걸려가지고 비만에 걸려가지고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주 안타깝고 애석해하던 이 장왕이 자기 신하들을 쭉 불러놓고서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이 죽은 말의 장사를 치러라. 근데 그 장례식의 의식을 대부가 죽었을 때 치르는 장례 의식처럼 꾸며서 치르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의 신하들이 왕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동물과 사람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장왕은 오히려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내가 왕인데 내 명령에 토를 달아? 토를 다는 놈이 있으면 바로 죽을 죄로 다스리겠다라고 명령을 하고 아예 더 세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때 우맹이 장왕의 말을 듣고 궁궐로 즉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궁궐에 와서 바로 하늘을 막 쳐다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장왕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된 거예요. 다른 신하들은 장례가 그런 장례가 있을 수 없다 막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 우맹은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우맹, 당신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왜 말의 죽음에 통곡을 왜 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맹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왕께서 말을 그렇게 아끼셨는데 우리나라가 강대국 초나라가 아닙니까? 왕께서는 패자시고 그러니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말 대부예로서 그거 장례 치르는 거 그거 말을 푸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왕의 예로서 장세를 치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왕이 딱 듣고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자기 분위기 딱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장왕이 오히려 우맹에게 야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장례를 치르면 되겠어?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맹이 이렇게 장례 절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하, 일단 말 그 관 있죠? 그거 옥으로 만들어요. 옥으로. 그 다음에 그 관의 외곽 있죠? 그거 가래목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고든 나무 있어요. 그리고 횡대는 단풍나무, 느릅나무 이런 걸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초나라 병사들 동원해가지고 무덤 아주 크게 파세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좀 동원해가지고 흙을 퍼날라는데 봉분 올릴 때 봉분 엄청 높게 쌓으세요. 그 다음에 이웃나라, 조나라, 또 제나라 사신 딱 장례식에 초청해가지고 맨 앞줄에 딱 세우고 그 바로 다음 줄에는 한나라, 위나라 사신 딱 불러가지고 딱 세우세요. 그리고 이참에 말을 위한 사당도 세워가지고 말에 대해서 대대로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사당을 운영을 해서 봉업을 만호를 내리세요. 그래서 만호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을 위해서 앞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사가 끊이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께서 이런 식으로 장례를 준비해 주시면 우리 저 이웃 제후들 있죠? 이 소식 딱 듣고 우리 대왕께서 사람은 아주 천하게 여기고 말은 귀하게 여기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자, 우맹의 제안을 다 듣고 장왕이 그제서야 속으로 찔렸는지 우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우맹, 내가 그 정도로 잘못한 거야? 그러면 너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맹이 다시 이번에 장례 절차를 수정을 해서 제안을 다시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전하, 대왕을 위해서 가축의 장례로 치르십시오. 일단 제단을 부뚜막으로 제단을 딱 삼으시고 관짝 있죠. 관짝은 구리로 만든 커다란 가마솥으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그 관 안에, 그러니까 부뚜막에 있는 소뚜껑 안에 생강, 대추 뭐 이런 것 향료를 넣고 거기다 또 제물로 쌀을 잘 준비해가지고 솥에 딱 담가놓고 그 밑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가지고 활활 타오르게 한 다음에 양념을 잘 입혀가지고 사람 뱃속 창자 속에다가 이 말에 장사를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장왕은
우맹이 말한 이 풍자 내용을 알아듣고 곧바로 말 요리 전문가를 딱 불러가지고 말이 죽어있는 그 사체를 요리사에게 넘겨주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뻘짓을 영원히 소문나지 않도록 야 내가 말 사람보다 더 좋은 장례식을 치렀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어? 내가 이렇게 말을 삶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 테니까 그 얘기는 없던 걸로 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사마천이 사기 골계 역전에 다 기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뽀록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지도자가 세상 이치에 반하는 이와 같은 뻘짓을 하면 후대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되니까 이 역시도 숙고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보다는 동물을 더 귀하게 여겼던 초나라 장왕의 우매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사람에 대한 처우 역시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나라 재상을 지낸 손수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수고가 초나라의 재상 자리에 있을 때 손수고는 우맹이 상당히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인 것을 눈치를 채고 이 우맹에게 잘 대우를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손수고가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손수고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는 분명히 가난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우맹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손수고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라 라고 유언 아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자, 이같이 손수고가 유언을 남기고 죽고 몇 년이 지나서 실제 그 아들은 아주 가난하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해서 시장에 나가서 팔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우맹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손수고의 아들이 우맹에게 자기 아버지가 손수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맹을 꼭 찾아가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라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때 우맹은 당신이 손수고의 아들이요? 라고 말을 하고는 바로 그 이후로 자기 복장, 그 다음에 하는 행동,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을 마치 손수고처럼 변장을 하고서 손수고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년이 넘도록 손수고를 우맹이 흉내를 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우맹이 마치 살아서 돌아온 손수고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나라 왕, 그 다음에 그 밑에 좌우 신하들, 이런 사람들도 우맹을 딱 볼 때마다 이게 우맹인지 손수고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나라 장왕이 술자리를 딱 마련했어요. 그때 우맹이 또 손수고의 모습으로 탁 나가서 왕에게 축소를 딱 올렸습니다. 그때 이 장왕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손수고가 다시 살아난 건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든지 내가 당신을 재상으로 삼겠다라고 우맹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우맹이 이렇게 왕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집에 제 아내가 있는데 아내하고 한번 상의해보고 사흘 말미에만 주세요. 제가 가부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때 이 장왕은 그래, 그럼 당신 집사람하고 상의하고 사흘 뒤에 나한테 다시 좀 알려줘. 라고 기다립니다. 사흘 뒤에 우맹이 다시 장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반갑게 맞으면서 장왕이 그래, 아내가 뭐라고 하던가 좋다고 하던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맹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말입니다. 초나라 재상은 제발 하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먼저 본 그 손수고 같은 분, 그분도 초나라 재상을 지냈고 아주 청렴한 모습으로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래서 결국 초나라 왕이 패자까지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손수고가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땅 하나 못 받아가지고 송곳 하나 어디 자기 땅에다 꽂을 데도 없이 산에서 나무나 하면서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만약 손수고처럼 재상된다고 자꾸 나서면 내가 차라리 내 목숨 끊고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명의 부인은 남편이 재상 자리를 만약에 수락을 하면 자기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재상 자리를 해라 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자, 초나라 재상 손수고는 사실상 죽는 그날까지 청렴을 지켰어요. 근데 그의 처자식은 가난해서 뗄나무를 팔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렴한 버슬살이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명의 말을 듣고서 그때서 장왕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명에게 미안해. 내가 손수고의 아들을 미처 돌보지 못했구나. 그래? 그럼 내가 이번에 봉지 400호를 내려줄게. 손수고 아들이 아버지 제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땅을 내줘라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결과를 좀 엿볼 수 있어요. 일제 핍박을 이기고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고난을 겪은 독립투사 열사들의 그 후손들은 현재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대우와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일본 앞잡이 노릇을 했던 친일의 후손들이 해방 이후에 계속 그 기득권을 그대로 찾아가면서 세상의 부와 권력을 대물림해주면서까지 유지하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으면 손수고의 청렴함이 과연 옳았는가라는 그런 의문마저도 들게 됩니다. 후대에 자기 자손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팔아먹고 청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인지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사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것이고 국민이 곧 개개인인 것입니다. 그저 자기 저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자기 후손을 위해서는 나라를 팔아먹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이 나라, 이 땅에서 필요 없는 인간들이죠. 독립을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와 싸운 홍범도 장군을 홀대하는 자들이 친일의 후손임을 스스로 자인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오죽하면 처리되지도 않은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오히려 두둔하고 있는지 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명의 풍자를 깨우친 초나라 장왕만 또 못한 그런 작자가 한 나라의 수장이 되면 안 되겠지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지나가는 멧돼지, 개가 웃을 일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사마천 4기 골계열전 우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편에는 골계열전 세 번째 주인공 우전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전은 진나라 진시황 주변에서 진시황에게 풍언을 통해서 일깨운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사마천 4기 열전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